할아버지, 제발 눈 떠요.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붉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내의 흐느낌, 그 목소리에 담긴 원망이 내 가슴을 찔렀다. 침대 옆 탁자 위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20년 전 찍은 사진. 그때도 나는 카메라 뒤에 숨어 있었다. 다음에 늘 그렇게 미뤄왔다.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우셨다는 걸 몰랐어요. 아들의 고백이 비수처럼 꽂혔다. 외로웠다. 맞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왔다. 심전도 모니터의 숫자들이 흔들렸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시간. 내게 남은 건 이제 후회뿐이었다.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깨달음. 내 떨리는 손이 아내의 손을 찾았다. 차갑고 작은 손. 이 손을 언제 제대로 잡아봤던가. 여보, 미안해요. 그러나 이 파국은, 이 깊은 후회는 50년 전 내가 처음 돈이라는 두 글자에 눈이 멀었던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 서울 변두리. 여보,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내가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두 살배기 아들이 내 무릎에 올라탔다. 응. 과장님이 내 기획안 칭찬하셨어. 어머, 정말요? 역시 우리 영수 씨. 행복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이 작은 방 한 칸에 우리 셋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내는 늘 웃었고 아들은 건강했다. 아빠, 응? 아빠 따뜻해. 아들이 내 품에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작은 등을 쓰다듬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대리, 자네 부동산 투자 생각 없나?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슬쩍 물었다. 부동산이요? 지금 강남이 뜨고 있어. 몇 년 후면 땅값이 10배는 뛴다고. 10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었다. 아내에게 넓은 집을 사주고 싶었다.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대출 받으면 돼.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 옆에서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하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한 달 후 나는 은행 대출을 받아 강남의 작은 땅을 샀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거 괜찮을까요?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 마. 몇 년만 지나면 우리 부자 돼. 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덜하는 욕심이 우리에게서 지금을 앗아갈 줄은. 투자는 성공했다. 2년 만에 땅값이 3배로 뛰었다. 나는 그 돈으로 더 큰 투자를 했다.
그리고 또 성공했다. 김 대리님 요즘 완전 대박이시네요.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나는 으쓱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투자처를 알아보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집에 가는 시간이 자정을 넘기 일쑤였다. 아빠 오늘도 안 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 일 끝나면 갈게. 아빠 거짓말쟁이. 뚝.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고개를 묻었다. 조금만 더 벌면 시간 여유가 생길 거야. 그해 겨울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요? 준호가 계속 물어봐요. 이번 주는 안 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글쎄, 일정 봐야지.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내의 침묵이 체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기다림이 포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탁자 위에 놓인 가족 나들이 팸플릿, 아내가 준비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힐끗 보고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미안. 다음에 꼭 하자. 다음.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다.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중견 기업가가 되어 있었다. 강남에 큰 집을 샀고 외제차를 몰았다. 회장님, 오늘 골프 약속 있으시죠? 비서가 물었다. 응, 3시에. 부인께서 전화 오셨는데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나는 손을 내저었다. 나중에 전화할게. 결혼 기념일. 맞다. 하지만 오늘 거래처 사장을 만나야 했다. 몇십억짜리 계약이 걸려 있었다. 저녁에 비싼 선물 사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자고 있었다. 식탁 위에 식은 저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렸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의 베개가 젖어 있었다. 울었던 것이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이불을 덮어주고는 서재로 향했다. 내일 사과하면 돼. 지금은 이 서류를 봐야 해. 아빠. 어느 날 저녁 대학생이 된 준호가 말했다. 응? 아빠, 나 기억해? 뭘? 내가 어렸을 때 모습. 나는 당황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왜? 거짓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빠는 나랑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잖아. 내 생일에 온 적도 없고, 학예회에도 안 왔고, 그건 일이 바빠서. 항상 일이 바빠. 항상. 준호가 일어섰다. 아빠한텐 우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쾅. 문이 닫혔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후로 준호는 나를 피했다. 아내도 말수가 줄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어느 날 나는 아내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준호도 안 들어오고 영수도 늦는다고 했다. 이 큰 집에 나 혼자. 예전 좁은 방이 그립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우리 셋이 함께였는데.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영수가 오늘도 약속을 잊었다. 병원 검진 날이었는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아프다. 혼자 가는 병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병원? 아내가 아프다고? 여보, 나는 아내를 찾았다.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 했어요. 언제? 3달 전에. 하지만 당신은 전화도 안 받았죠. 문자도 안 읽었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혼자 갔어요. 검사도 혼자 받고 결과도 혼자 들었어요. 무슨 병인데? 괜찮아요. 이제 당신한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일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때 위기를 맞고 있었다. 경쟁사가 치고 들어왔고 주요 거래처를 빼앗겼다. 회장님, 이번 주 내내 회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아내랑 약속이. 회사가 망하면 약속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고민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미안한데.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목소리에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공허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아내가 짐을 쌌다. 뭐해?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지금 후회 안 해요? 후회? 무슨? 우리한테 쓴 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난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거야. 거짓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우린 그냥 핑계였을 뿐이죠. 문이 닫혔다. 나는 빈집에 혼자 남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킨 건 돈이었고 잃은 건 전부였다는 것을. 3개월 후 아내가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이혼해요. 차가운 한마디였다. 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보, 내가 바뀔게. 진짜로. 그 말 10년째 듣고 있어요. 아내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동의서였다. 준호도 찬성했어요. 아빠 없는 게 나았대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 당연하죠. 아빠가 뭘 해줬는데요? 나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지겨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애원했다.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회사 그만둘게. 뭐라고요? 회사 팔고 우리 셋이 조용히 살자. 예전처럼. 아내가 웃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다. 당신 회사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야. 가족 없으면 못 살아. 증명해봐요. 어떻게? 지금 당장 회사 관두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망설였다.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었다. 회사를 팔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내일은 안 돼?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여보, 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때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그만해. 준호야. 아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깜짝 놀랐다. 준호가 나를 감싸다니. 준호야, 넌 찬성했잖아. 거짓말이야. 준호가 나를 봤다. 아빠, 난 사실 아빠를 닮고 싶었어. 아빠가 대단해 보였거든. 성공한 사업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살려고 했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준호야, 근데 엄마 보니까 아빠 같은 삶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가 병원에 혼자 갔던 날 알아? 준호가 물었다. 응, 난 그날 같이 갔어. 엄마 손잡고.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가 우는 거 처음 봤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분이랑 같이 오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남편은 바빠서요 라고 하더라. 그때가 언제였는데? 작년 9월. 나는 그때 일본 출장을 갔었다. 엄마 혼자 무서웠을 텐데. 준호가 울었다. 난 아빠가 밉지 않아. 그냥 슬퍼. 나도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당신 탓만 할 순 없어요. 전 당신이 일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추겼죠.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아내가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성공한 남편. 그게 좋았어요. 여보,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이었다는 걸. 모든 게 명확해졌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아내의 불안한 눈빛. 그건 걱정이 아니라 예감이었다. 준호가 아빠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그건 원망이 아니라 경고였다. 식탁 위에 식은 음식들. 그건 기다림의 기록이었다. 아내의 다이어리. 그건 나를 향한 마지막 소통이었다. 모든 신호를 나는 무시했다. 그래서 그때 그 팸플릿을 맞아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기회. 아내가 웃었다. 근데 당신은 서류를 봤죠. 나는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천천히요. 아내가 내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해봐야죠. 우린 가족이니까. 준호도 안겼다.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응. 이젠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든 건 서류 가방이 아니라 마트에서 산 저녁 재료였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 일찍 왔네요. 응. 오늘부터 매일 일찍 올 거야. 정말 진짜. 약속. 석양이 창문으로 비쳤다. 같은 석양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후회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후회를 안고 사는 법을.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